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을 즐겁게 만드는 인싸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취업 준비의 커리큘럼, 취업 준비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취업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인싸담당자가 되기 이전에 취업 준비를 1년 반 했어요. 1년 반 하면서 정말 죽고 싶었다. 그 영상 보신 적 있죠? 존버해라 영상 본 적 있죠? 여러분들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싸담당자가 되고 나니까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이거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제가 힘든 이유를 다시 한번 피드백 해봤어요. 왜 취준이 이렇게 힘든 거지? 제 강연을 많이 들어보시면 알 텐데요.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터널과 같더라고요. 앞이 보이면 어떻게든 또 끝이 있으니까 열심히 가면 되는데요. 그 끝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도 끝이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수능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끝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진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어느 정도 실력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취업 준비는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단계별로 체크해 나아가시고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반드시 위치를 체킹하신 다음에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취업 준비의 첫 번째는요, 직무를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직무를 결정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들 결코 취업 준비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혹자가 이상한 이야기예요. 직무를 선택할 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간혹가다 누군가 하세요. 영업 조금, 마케팅 조금, 뭐 구매 조금, 물류 조금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지금 과학화된 채용, 그 다음에 구조화된 면접 이런 채용 툴이 들어오고 나서 그 직무에 가장 잘 맞는 사람만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의 직무를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직무 하나, 그 다음 서브 직무 하나 이렇게 딱 두 가지 정도로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만 여러분들 100군데 넣는다 이런 생각으로 먼저 직무를 선택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직무는 무조건 정하셔야 됩니다. 직무를 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직무 찾기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직무 찾기 영상은요 제가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순서를 다루는 거니까 일단 직무를 찾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경험을 정리해야 됩니다. 경험은 경험 분해를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요, 경험 분해 영상도 이전에 올려드린 적 있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 보세요 라는 썸네일로 올려드린 적 있는데 자신의 경험을요 다 분해를 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역량들이 몇 가지가 되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나의 캐릭터를 잡는 겁니다. 저는 방패가 있어요, 애국심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저는 캡틴 아메리카죠. 이렇게 방패, 리더십, 애국심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서 나의 경험을 분해를 하고요, 그 경험을 나타내는 나의 캐릭터를 잡는 거,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제 경험 분해를 했으면요, 그 경험 분해된 걸로 나의 마스터 자소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공채 시즌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막 넣기 바빠요. 정말 바쁩니다. 그때 자소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늦습니다. 나의 최소한 경험들은요 미리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시즌에 미리 정리가 되어 있고 이걸 나중에 보실 분들이 계실 텐데 한참 공채 중이라도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죠. 그렇죠? 마스터 자소 쓰는 거 2, 3일이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나의 경험들을 써놓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회사마다 다른데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이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과학화된 채용, 즉 과거의 경험과 직무 역량만 묻는 현재의 추세에서 우리 경험이 갑자기 막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경험이 묻는 것들이 똑같이 나오고 비슷한 게 반복되고 있어요. 경험들은 갑자기 바뀌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들은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자로 정리해두는 게 좋을까요? 1000자 이상으로 정리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줄이는 거예요. 마스터 자소는 많이 써놓고 줄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스터 자소가 완성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 자소서에서 질문을 뽑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자소서가 나의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이 경험 속에서 면접관 입장에서 계속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면접 준비가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완결형 자소서 쓰는 법 있잖아요. 그 완결형 자소서 쓰는 법은 사실 면접 스크립트예요. 면접 스크립트가 자소서에 들어가고요. 그걸 500자로 줄이면 바로 면접 스크립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스크립트 별도로 쓰는 게 아니라 자소서가 스크립트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5뎁스까지 준비하면 면접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보다 직무를 결정한다. 직무는 메인 직무, 서브 직무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라? 경험을 분해해라. 경험을 분해하고 나면은 내가 생각보다 경험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뭐 해라? 그 경험 분해한 것을 가지고 마스터 자소를 작성해라. 자, 마스터 자소를 다 완성하면 뭐 해라?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고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고 이렇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영상이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2주 내에 다 끝내셔야 돼요. 끝내시고 그 다음부터는 인적성 공부에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자,
자소서를 써놨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해봤어요. 면접 준비까지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얘네들은 안 돌아봐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다? 남는 시간 모든 것을 인적성 검사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인적성 검사는요,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제가 이 친구들을 2주 안에 다 끝내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빨리 끝내놓고 인적성을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면접도 그렇고요, 자소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인적성은 운이 작용되지 않는다. 그냥 본인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4단계를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여러분들의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빨리 끝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적성 공부에 모든 것을 올인해서 여러분들 인적성 검사 합격률은 100%를 맞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인적성 검사에서 인성에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성에서 떨어지는 거는 뭐 인성이 쓰레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무와 맞지 않거나 이런 경우 좀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가끔 퀘스천으로 나오거나 뭐 이렇다 이런 경우 떨어지는 걸 제외하고 적성에서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취업 준비의 5단계입니다. 이 5단계를 잘 지켜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지, 어디까지 준비되었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미흡한 것들이 있으면 스터디원들과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취업 준비의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공 취업을 응원하는 제이콥이었습니다. 안녕! 자,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